밥을 먹고 나서 먹은 것들을 바로 토합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나 빠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누가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위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가족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바라만 보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위암 환자는 미국보다 10배나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위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 식습관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충격적으로 누구나 좋아하고 위를 보호해준다고 알고 있었던 이 음식이 알고 보니 위를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를 망치는 식습관과 잘못된 상식, 그리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위에 도움이 되는 위장운동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위 건강을 챙기시고 주위의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밥을 잘 못 먹던 시기에 언제든 먹을 기회가 있으면 든든하게 먹으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말인데요. 시대가 달라진 요즘에는 이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암으로 죽었다. 이렇게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으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한식을 잘못 먹는 식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위암의 전 단계인 위염을 감기처럼 꾸준히 앓고 있는 사람들이 53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위염인 셈입니다. 문제는 위암 환자들 중 만성위염을 겪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위염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은 갑자기 많이 마신 술이나 스트레스, 약물 등이 원인으로 생기게 되고 만성위염은 오랜 기간에 걸친 식습관으로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 만성위염인데요. 만성위염이 위암으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위염은 바로 표재성 위염입니다. 표재라는 말은 겉표면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위의 표면에 생긴 염증입니다. 점막 표면에만 생기는 가벼운 염증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때부터 식습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방치를 하면 미란성 위염으로 발전합니다. 미란성 위염은 위 표면이 살짝 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조금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면 위축성 위염이 되는데요. 위축성 위염은 위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 위의 점막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주기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한 느낌이 들고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상피화생입니다. 위암의 전 단계라고 많이 말하는 병인데 위에 생긴 지속적인 염증으로 위 표면이 변형이 돼서 장에 있는 세포처럼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위암의 발생률은 일반인의 11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위염을 500만 명 이상 앓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먹어온 본인의 입맛에 맞춰지고 길들여지기 때문에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염을 부르고 위암을 생기게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빠르게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급한 성격과 바쁜 탓에 식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니다. 다른 어떤 곳도 우리나라보다 밥을 빨리 먹진 않을 거예요. 밥을 빠르게 먹는 게 안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게 얼마나 최악인지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밥을 빠르게 먹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아 큰 덩어리의 음식물들이 위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큰 음식들은 위 점막에 부딪히면서 손상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을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면서 위벽의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헬리코박터균 같은 유해 세균이 위에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무조건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최악의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국물에 말아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밥, 라면에 말아먹는 찬밥.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아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이게 위암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아먹는 국물들은 대부분 맵거나 짭니다. 일반 음식보다 국물에는 간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국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는 건 소금물을 위에다가 그냥 때려 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맵고 짠 국물은 위에 들어가 위산을 마구 분비시키고 위벽에 상처를 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젓갈과 김치 같은 절인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반찬인 김치와 젓갈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서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짠 음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위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젓갈 반찬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고 김치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3가지 습관만큼 위에 안 좋은 음식이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매일 즐겨 드시는 음식인데요. 바로 흰우유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어서 속이 쓰리면 보통 우유를 많이 드십니다. 우유 속의 단백질이 위를 진정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을 더 분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더 쓰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위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과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습관을 고치더라도 이미 염증이 생긴 위는 회복이 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위의 소화 능력을 올려주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화를 돕는 호흡법인데요. 아주 간단하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서서 숨을 4초간 들이쉬며 배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7초 정도 숨을 멈춰줍니다. 7초가 지나면 숨을 내뱉어주는데 이때 8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 호흡법을 5번 정도 반복해주면 위의 운동 능력이 올라가 소화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위암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랫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내기 위해선 우리의 위장 건강이 필수이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꼭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